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반등에 대한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조금씩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탄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반등 탄력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속속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 9월 말에 마이크론 실적 나왔죠. 약간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겠지만 제가 한번 또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4분기 실적이죠. 헷갈립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3Q 실적이에요. 3Q 기준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게 4Q 실적이 되는 거고 회계 연도가 달라서 그래요. 네, 회계 연도가 달라서 그런 건데 일단 매출은 40.1억 달러. 네. 달러 정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EPS는 마이너스 1.07달러. 요거 자체는 굉장히 괜찮게 나온 거예요. 요거는 약간 서프. 약간. 네, 컨센보다 약간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1Q 기준, 25년 1Q. 헷갈리죠? 우리나라로 4Q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요게 좀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매출 가이던스가 44억 달러. 전분기 대비해서 한 10% 늘었죠. 그리고 EPS가 마이너스 1.07달러. 전분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를 해서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요게 한 4% 빠졌어요. 그 다음날 또 다시 반등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이던스가 좀 그렇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컨퍼런스 콜이 요즘엔 중요하잖아요. 컨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1A 그리고 1B D램 생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매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최근에 아이폰 15 있죠? 15의 마이크론의 LPDDR 5하고 5X 요게 1B 공정이 적용된 D램이 뜯어봤더니 요게 이제 적용이 됐더라는 거죠. 자, 지금 1B 쪽에서는 마이크론 제일 앞서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1A가 14나노 수준이고 1B가 한 12나노 수준일 거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EUV를 쓰지 않고 멀티 패터닝으로 구현했다는 거죠. 멀티 패터닝으로 구현해서 1B에서 지금 제일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보스턴 1947 영화를 보고 왔는데 마라톤이잖아요. 그죠? 마라톤인데 단기간에 막 스퍼트는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가야 될 길은 42.195km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자, 멀티 패터닝으로 마라톤을 할 수 있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EUV를 도입하고 있는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삼성이 제일 앞서 있고 SK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희망 회로 반, 합리적 추정 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진테크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 CT에서 하향 쇼크 맞고 나서 제 영상이 나가서 다행입니다. 요거를 제가 수요일날 영상 먼저 올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요 방향성은 맞는데 이제 그 CT에서는 이게 약간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하향 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뷰가 바뀐 건 없는데 일단 이제 HBM 쪽도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전공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좋게 보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링은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론은 EUV 어떻게 하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일본에 투자할 겁니다. 일본 옛날에 엘피다 쪽에 투자할 거고 요거는 이제 5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1B까지는 아니고 1C 공정이 되면 요거 아마 한 10나노 정도 되겠죠? 여기부터 이제 EUV를 도입하겠다. EUV 도입은 제일 늦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단기적으로 보면 1B 공정에서는 마이크론이 잘 앞설 수 있었던 요인 멀티 패터닝으로 이제 구현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32단 낸드 플래시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공격적으로. 그리고 DDR5가 DDR4 매출 비중을 넘어서는 거는 내년 초로 이제 전망을 했고요. 이제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 이제 내년 초 정도로 마이크론 기준에서는 이야기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DDR5 관련주들이나 마이크론 관련된 관련주들은 주목해서 볼만한 할 수가 있겠죠. 마이크론 쪽으로 제일 그래도 많이 이야기 나온 게 네오셈이라는 회사 같습니다. 최근에는 참조해 주시고요. DDR5는 아시겠지만 아비코전자, 심텍, 대덕전자, 그죠? 네, 회사들 많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 마이크론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HBM 쪽 어떻게 할 거냐? HBM 쪽으로 우리는 굉장히 속도를 낼 거다. 속도를 낼 거고 수억 달러의 매출을 내년에 달성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쉽지 않을 걸 하고 이제 팔짱 끼고 이야기하겠죠. 아마 시행착오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또 투자를 굉장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겠죠, 마이크론도. 그러면 이제 여기 국내 수혜주들은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항상 본더 쪽에서는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메모리 하락 사이클은 지났다 라고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메모리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원래는 올 하반기라고 봤는데, 그래서 실제로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도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네, 공급 부족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바일하고 일반 서버에 대한 수요 회복, 그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또 공급업체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분석해 볼 회사는요, SFA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물류, 자, 이런 쪽으로 거의 전천후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지금 2차전지 쪽이 매출 비중이 60% 이상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분기 매출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매출은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익률이 좀 못 미친다. 왜냐하면 2차전지가 그렇게 마진율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본사 기준도 있고요, 본업 기준이 있고, 그리고 SFA 반도체가 연결로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SNU하고 그리고 CIS라는 회사도 인수했죠. 여기는 2차전지 전극 장비하는 회사죠. 그래서 사실 2차전지 쪽으로 풀 라인업을 한 회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자, 요 매출에 맞게 이익률이 못 올라가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실망스럽게 나타나는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본사 쪽은 뭐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한 8,500억 정도 했는데 올해 그래도 1조 1,000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자, 요게 문제예요. 요게 SFA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쪽이 작년에 한 7,00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한 5,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연초는 한 6,500억 정도까지 봤는데 생각보다 메모리 감산이 컸죠. 그리고 SNU 같은 경우는 작년이 1,230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1,100억? 1,100억만 해라. 그리고 CIS 같은 경우도 작년에 1,594억 했는데 올해는 한 1,4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회사들이 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본사가 하드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사는 또 2차전지 쪽.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SFA 반도체가 중요한데 메모리가 반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최악인데 좋아지고 있는 심텍이라는 회사하고 약간 컨셉이 비슷한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역발상 투자에 그걸로 심텍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네. 지금 최악인데 그래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턴어라운드 관련 걸로 똑같습니다. SFA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FA 반도체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약간 하방이 있으면서 실적이 나오면서 그래도 턴어라운드를 노리는 투자자들은 한번 볼만한 회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실적은요, 매출 1조 6,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610억.
현재 시총은 1조 1,400억. 굉장히 싸죠? 23년 전망치는 매출 1조 9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2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1,200억 올해 실적을 봐도 이 시청은 좀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EQ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이 4,168억에 영업이익은 214억 정도 나왔고요. 3Q 전망치는 매출 4,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분기 그래도 300억 나오면 나쁜 숫자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 받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2차 전지 쪽이 많은데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이제 수주 흐름이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쪽이 비중이 늘어나면 또 일단 마진율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SFA 반도체의 턴어라운드, 그런 효과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회사 SNU, CIS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최악입니다. 최악인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상단에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일일이 찾아보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제가 뉴스에 대한 해석 그리고 영상들 이런 것들 많이 올려드리니까요. 투자에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